자, 볼게. 지난번에 여러분 뭘 했냐면요, 모르면 손 들고 나가요. 자, 동학농민운동 배웠죠. 빨리 보자. 동학농민 누가 주도해요? 하이준이야, 전봉준이야? 전봉준. 동학농민은 신분제가 싫었죠. 신분제가 싫다. 신분제를 폐지하자. 반봉건 1번이 싫다. 무슨 회세? 반회세. 그러면 동학농민 시작은 전라도 고부에서 무슨 밀란? 고부밀란. 그 다음에 나라 군대랑 싸우죠. 두 번 다 이기죠. 황당하죠. 황당하게 이겼다. 따라해볼게요. 황토연 전투. 그 다음에 황룡천 전투. 나온 적 있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의 가장 히트친 건 여러분, 전라도의 가장 큰 성인 무슨 성을 함락해요? 전주성을 먹어버리죠. 그래서 정부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 바보같이 누구를 불러요? 청나라 부르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오니까 다음날 일본 군대도 와버리죠. 무슨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까지 들어오니까 정부랑 누구랑 만나요? 동학이랑 만나서 야, 우리 싸우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정부랑 동학이 전주에서 평화조약을 맺죠. 이걸 무슨 화약이라 불러요? 전주화약. 그런 다음에 동학이 해산해서 여러분 고향에 가서 자치기구인 요거 너무나 잘 나오죠? 무슨 소? 사무소인 집강소를 차리고, 그 다음에 정부도 스스로 개혁하려고 나온 적은 없지만 알아두세요. 바로잡겠다 정치를. 교정청을 차려서 이제 개혁을 하죠. 끝났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청나라, 일본, 멀리서 온 건 고마운데 get out here.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죠. 갑자기 여러분 일본이 여러분 무슨 궁? 베르사유 궁궐이야? 경복궁이야? 경복궁을 습격을 해서 누구를 잡아요? 고종도 잡고 민비도 잡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강제로 제1차 무슨 개혁을 시켜요? 갑오개혁을 시키죠. 그러면 갑오개혁 할 때 네 가지를 외워야 되겠죠. 첫째, 갑오개혁을 주관했던 사무소.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지금 외울게요. 자, 무슨 기무처? 군국기무처. 무슨 기무처? 군국기무처. 그리고 갑오개혁은 신과과. 뭐라고요? 신과과. 혼자 신난 것 같아. 자, 신과가 뭐예요? 5,000년 동안 내려오던 무슨 제를 폐지해요? 신분제 폐지하죠. 이걸 유식하게 공적이거나 사적인 노비제도를 폐지했다. 그럼 이렇게 외워요. 신분제가 폐지됐으니까 이제 양반 상놈이 없죠. 양반이 없으니까 무슨 제가 폐지돼요? 과거제 폐지. 이때부터 이제 지금의 공무원 시험 비스무리한 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과부, 과거가 아니라 과부가 뭐예요? 남편 돌아가신 분을 과부라 그러는데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갑자기 죽어도 여러분 재혼이 안 됐죠. 그런데 과부의 재혼을 허용한다. 요 네 가지 딱 외우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까지 했는데 그런 와중에 청나라가 자, 경북고 습경한 거를 일본에게 니얼산스 항의하니까 일본이 굉장히 여러분 미안해하면서 청나라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갑오개혁 다음날 여러분 무슨 전쟁이 터져요? 청일전쟁이 터지는 거야. 이해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청일전쟁이 터지고 있을 때 흥선이가 전봉준에게 카톡을 쳐요. 봉준아, 왜요? 지금 청일전쟁 중이라 평양 쪽에서 청나라 일본이 싸우는데 난 솔직히 청나라보다 일본이 밉다. 왜냐? 일본이 지금 여러분 경복궁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흥선이가 여러분 전봉준한테 카톡을 쳐가지고 봉준아, 왜요? 전라도와 경상 충청도에 동학을 데리고 서울에 쳐들어와서 일본군을 없애고 왕을 구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봉준이 여러분 전라도 충청도의 동학농민 30만 명을 이끌고 여러분 서울로 진격을 하는데, 서울 가려면 반드시 여러분 어디를 지나쳐야 돼요? 공주시를 지나쳐야 돼요. 근데 공주시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 고개가 있는데 요 고개를 자 따라해 볼게요. 무슨 치라 불러요? 우금치야.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동학농민병은 30만 명, 일본군은 몇만 명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붙었는데 30만 대 10,000명, 깹도 안 되겠죠. 30만 명이 거의 전멸당해요. 왜 그럴까? 무기 차이. 동학농민은 무기가 뭐 막대기, 대나무, 뭐 칠지도, 은장도. 여러분 좋아봐야 무슨 총? 조총인데 여러분
이 당시 일본 애들은요, 내가 슬픈 얘기 해줄게요. 맥심 기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맥심 기관총이 뭐냐? 따발총 들어봤죠, 여러분? 두두두면 여러분, 1분에 600발 나가는 건데, 실제로 그 5,000명의 동학이 200명의 일본군에게 전멸당해요. 왜냐? 요 200명 일본 애들이 기관총이 5대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요 5대 딱 하고 150명이 경호하면서 막 기관총을 난사하니까 5,000명이 그냥 10분 만에 전멸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30만 명이 거의 다 죽어요. 30만 명이. 참 슬프죠, 여러분. 아니, 나는 그래요. 전 세계 여러분 어디에서 왕 구하자고 여러분, 남자 30만 명이 모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의병 운동 중에 30만 명이 없어요, 여러분. 많아봐야 5만, 10만이야. 그럼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 30만 명이 여러분, 무기만 조금 쓸만했으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진 않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되게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완전히 진짜 화나는 게 여러분, 무슨치 전투? 우금치 전투예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요거까지 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딱 몇 문제가 나와요? 최소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자, 해보자. 동학농민운동, 전봉준. 그쵸? 그 다음에 고구밀란, 황룡천, 황토야. 그 다음에 전주성 먹고 청나라 들어오니까 일본 들어왔죠? 텐진조약. 요것 때문에 무슨 화약? 전주화약이고, 동학하면 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무슨 소? 직강소. 무슨 소? 직강소. 그 다음에 어디 궁궐을 습격해요? 베르사유 궁궐이야? 경복궁이야? 경복궁 습격한 다음에 강제로 몇 차 가보게요? 1차 가보게요. 그래서 외울게요. 1차 가보게요. 사무소가 무슨 기무처 했던 거죠? 군국기무처. 무슨 과과? 신과과. 됐고요. 그리고 청일전쟁 벌어지고, 너무나 빡치는 사건. 30만 명이 몇만 명한테 몰살당했다. 무슨 치? 우금치 전투예요. 그리고 이거 주도한 게 누구냐? 흥선이가 전봉준을 부른 거야. 그러니까 1번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1차 가보개혁을 너무 흥선이가 잘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1차 가보개혁을 중단시키고 일본 놈들이 갑자기 무슨 개혁을 해요? 2차 가보개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외울게요. 2차 가보개혁 할 때 일본 놈들이 누구를 고종을 꼬셔서 요거를 발표하게 해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거를 발표하게 해요. 해볼게요. 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키워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임금님의 명령. 그래서 여러분, 요 교육, 입국, 조서 한 다음에 이 당시 그 서울을 한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를 무슨 학교라 불러요? 소학교, 대시학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선생님 기르는 무슨 학교? 사범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를 세우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 멋있는 얘기 해줄게요. 요 교육, 입국, 조서는 이거야. 야, 근대적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키워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런 학교를 앞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교육의 목적을요, 따라해볼게요. 지덕체로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뭐야? 지덕체인데, 여러분 혹시 그 인생의 모토 있어요? 없죠? 자, 인생의 모토를 지덕체로 잡으면 좋아. 해볼게. 지는 두 가지야.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지식과 지혜. 지식과 지혜, 덕이 뭐야? 인간성, 인격. 체가 뭐예요? 체력. 그래서 여러분, 이 지덕체를 추구하면은 좀 보통 이상의 삶을 살겠죠. 근데 한국에서 많이 안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체 일단 안 하죠. 체육 시간에 다 앉아있죠. 앉아있거나 종이, 우유 접어가지고 이거 하고 앉아있죠. 그 다음에 덕. 그러니까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야, 착하면 병신이야. 그런 말 한국 사람 많죠. 맞잖아. 야, 이게 말이 되니? 착하면 사기당하고 병신이지. 사이가 이상한 거지. 착하면 좋아야 되는데 저 새끼 너무 착해. 이런 말 덕도 없죠. 근데 지혜도 별로 없죠. 지혜 안 닦잖아. 오로지 지식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불행해지지. 그래서 이거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외울게요. 자, 각설하고. 자, 2차 가보개혁하면 딱 하나만 기억해요. 고종이 뭐를 발표했다? 교육, 입국, 조서. 한 두 번 나왔어요. 알았죠? 교육, 입국, 조서.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또 재밌는 거 해줄게요. 자, 볼게요.
자, 볼게요. 나만 신난 것 같지 않니? 응, 이렇게. 어저께 잠이 안 와가지고,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저께는 기절을 했어요. 8시에 이렇게 병 왔다 와가지고 치료받고서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든 거야. 깼더니 오전 11시. 15시간을 잔 거야. 근데, 그래서 어저께도 그냥 11시에 자려고 눈을 딱 감았거든? 안 와. 새벽 4시인가 잠들었어. 너 이상하지? 왜 그러지? 수돗물을 먹었나? 아베마 같은 거는? 자, 볼게요. 보겠습니다. 약간 리듬이 이상해진 것 같아. 자, 봐봐, 여러분. 청일전쟁에서요,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기자마자, 자, 청나라와 일본이 모여서 나쁜 새끼야, 시모노세끼야. 시모노세끼 조약을 맺습니다. 그럼 재밌는 거. 일본 시모노세끼 가본 사람. 자, 시모노세끼 어딘지 아는 사람. 나쁜 새끼 아는 사람. 자,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일본이 있으면요, 내가 일본을 한 40번 정도 가려고 했었어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도쿄야. 도쿄고, 여기가 무슨 사카예요? 오사카. 여기가 무슨 사키? 나가사키. 그럼 여러분, 아마 시모노세끼가 요쯤이 되겠죠? 요쯤? 해볼게요. 그럼 해볼게. 당연히 일본이 이겼으니까 청나라한테요, 2억냥. 이게 얼마냐? 지금 돈으로 한 2천조를 받아요. 게다가 여러분, 두 번째, 조선을 이제 일본이 가지기로 약속을 해요. 일본이 이겼으니까. 세 번째, 여러분, 대만 아시죠? 타이완도 이때 일본이 가져가요. 게다가 여러분, 뭐를 가져가느냐? 자, 지도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무슨 반도라 불러요? 요동반도거든요? 그럼 여러분, 시모노세끼 조약에서 일본이 여러분, 무슨 반도까지 가져가기로 해요? 요동반도. 야, 일본 완전 신났죠? 왜냐? 청일전쟁에 이겨서 엄청난 돈, 조선도 먹기로 하고, 대만도 먹었고, 무슨 반도? 요동반도까지 먹기로 해요. 근데 인생의 교훈. 여러분, 잘 나갈 때 자랑해야 돼, 숨겨야 돼. 숨겨야 되겠죠. 너무 잘 나가면 무슨 투를 받아요? 외투야, 질투야? 질투를 받죠, 여러분. 자, 일본이 여러분, 시모노세끼 조약으로 너무 잘 나가니까 갑자기 3명의 남자가 등장해요. 이름하여 러시아, 이름하여 프랑스, 독일. 요 세 나라가 어디가 아파요? 온몸이 아픈 거야. 왜냐? 너무 일본이 잘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러프독이 일본 뒤통수를 딱 때린 다음에 눈깔 깔아, 이 새끼. 안 되면 여러분, 협박을 해서, 야, 일본아, 나 안 됐을까? 너 임마, 청나라에게 뺏은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한 다음에 러시아가 요동반도를 먹어요. 그럼 여러분, 자,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러프독 세계 국가가 일본을 괴롭혔다. 5번. 무슨 간섭이라 불러요? 삼국 간섭이에요. 그러면 삼국 간섭으로 여러분, 갑자기 누가 찌그러져요? 일본이 찌그러지고, 삼국 간섭으로 갑자기 누가 힘이 세져요? 러시아가 힘이 세져요. 근데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여성이 있었어요. 바로 무슨 비? 민비야. 민비 너무 좋은 거야. 왜냐? 일본 놈들 재수 없었는데 삼국 간섭으로 지금 러시아에게 당하고 있죠. 러시아 오빠가 엄청 세죠. 그래서 여러분, 삼국 간섭하자마자 민비가 누구랑 딱 친해져요? 러시아랑 친해져요. 이 순간 민비와 민비 부하가 여러분 이제 무슨 파가 되는 거야? 칠로파가 돼가지고 이제 일본은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면 일본 승질나요? 야마도나요? 둘 다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뭘 하느냐? 러시아는 못 때려. 너무 힘이 세니까. 민비는 만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895년. 여러분, 을미년에 이 미친 일본 놈들이요, 아주 잔인하게 민비를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을미사변 뭔지 아시죠? 을미사변은 바로 일본 놈들이 민비를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 무슨 시에? 민비 시에. 혹은 민비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정치는 못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 조선의 국모야, 주모야? 국모죠. 그래서 여러분, 민비 시해를 다른 말로 국모를 시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을미사변 벌어진 순간 민비 죽었죠. 국모 시해됐죠. 이제 무슨 파가 이제 약해지는 거야? 친러파가 약해지고 이제 일본이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 놈들이 민비 죽이자마자 그 전후로 해서 여러분, 강제로 무슨 개혁을 합니까? 을미 개혁을 합니다. 그럼 물어보자. 자, 여러분 혹시 학생 중에 자기는 생일을 음력 센다?
오, 여기 있네요. 음력 세는 분은 나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니네 근데 웃긴 거 부모님들은 무슨 역세요? 음력 세시죠? 여러분은 양력 세죠? 여기서 생일이 되게 헷갈리지? 우리 어머니가 나도 음력을 세거든? 되게 고3 때 하나 얘기해 줄게.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태훈아 그래 왜? 했더니 어저께 네 생일이었대. 그래서 황당해서 뭐 얘기 안 했어 했더니 뭐라는지 알아? 돈 달랄까봐 그러. 나 올해랑 작년이랑 3년 동안 나 생일을 까먹었어. 왜냐? 음력을 세니까 매일 바뀌잖아. 그래서 올해도 내가 음력 6월 며칠인데 7월 이제 한 말인 줄 알고 봤더니 이미 지나간 거야. 자, 수업할게요. 자, 그래서 됐고 여러분. 그러면 을미개혁은 딱 두 가지 외울게요. 이때 여러분 드디어 우리 민족이 무슨 역을 사용합니까? 태양력. 무슨 역? 양력을 이때 사용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조선 남자들은 다 못 썼어요. 이렇게 머리가 길었죠. 상투라 그러죠. 근데 일본 새끼들이요, 왕 플러스 모든 백성들의 머리를 자르게 합니다. 무슨 령? 단발령.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포츠령. 뭐라 그러면? 단발령을 내립니다. 두 가지 외울게요. 을미개혁 때 뭐야? 양력 사용했다. 태양력. 그 다음에 머리 자르게 했다. 무슨 령? 단발령. 봐봐. 그럼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을미사변으로 민비 죽였죠. 머리 자르게 하죠. 누가 화가 날까? 여러분 양반들이 모인 단체, 양반들이 만든 그 운동이 있었죠. 기억나요? 무슨 척사운동? 위정 척사운동. 양반들 봐봐. 양반들이 보기에는 민비가 정치 못했지만 나라의 군모죠. 게다가 여러분 니네 그거 알아요? 조선시대 양반들은요, 손톱을 깎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손톱을 깎은 다음에 먹는 게 아니라 손톱을 깎은 다음에 종에 싸가지고 땅에 묻거나 손톱을 보관을 했어요. 왜 그럴까? 신체 발부는 수지붕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몸은 부모가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안 하는 거야. 20 몇 년 전인가? 아주 어릴 때, 그 옛날에 다큐를 보는데 조선시대 그대로 사는 분이 있어. 아버지가 90이고 아들이 70살이거든? 근데 갑자기 딱 나오시는데 안경을 쓰고 가, 시장에. 그래서 갔다 오시더니 안경을 벗어. 그래서 기자가 할아버님 왜 안경을 썼다 벗어했다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90이야. 자기 70이고 아버지가 주신 몸인데 안경을 쓰면 아버님이 내가 눈 잘 관리를 못해서 안경 쓰는 게 미안해가지고 안경을 벗는데, 그건 노안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여러분. 노안이신데 아버님이 걱정하셔. 아니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자르라고 하니까 완전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요때 무슨 의병이 터집니까?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의병? 을미 의병이에요. 그러면 몇 종 세트야? 3종 세트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시험 나왔었죠. 을미사변, 을미개혁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을미 시리즈는 외워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자, 지워볼게요. 자, 일단 2차 가보개혁 할 때 하나만 외울게요. 고종이 발표했다. 교육, 입국, 조서. 그리고 자 1번이 잘 나가니까 거친 독이야, 러프 독이야? 러프 독이 삼국 간섭 하니까 러시아가 세지니까 민비가 러시아랑 붙었다. 민비가 러시아랑 붙으니까 민비를 잔인하게 제거했다. 무슨 사변? 을미사변. 그리고 무슨 개혁? 을미개혁인데 무슨 역? 양력이랑 무슨 역? 스포츠력.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누가 화가 나요? 위정척사. 양반들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의병? 을미의병. 됐고요. 나도 오늘 단발령 했어. 여기 너무 털이 길어져가지고 면도할 때 밀었거든? 근데 지금 약간 짝짝이야. 잘 보이지? 약간 짝짝이지? 자세히 보지 마. 자, 볼게요. 그냥. 됐고, 여러분. 그러면, 자, 을미 시리즈가 있어요. 자, 을미사변이 있는데, 자, 해보자. 일 하나 물어볼게요. 민비가 경북공에서 여러분, 칼 맞아 죽는데, 일본 새끼들, 또라이 새끼들 많아요. 자세히 말은 못하겠지만, 막 엄청나게 찔러 죽인 다음에, 막 시체에다가 막 나쁜 짓 한 다음에, 거기다 휘발유를 뿌려서 여러분, 우물에 던져. 내가 이거 한 5분의 1로 되게, 뭐랄까, 순화시켜서 얘기한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재작년인가? 갑자기 이상한 문서가 발견됐어요. 저때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황제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뭐냐? 이거 아직 밝혀진 거 아니에요?
러시아 대사가 얘기하기를 러시아 황제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을미사변 때 죽은 거는 궁녀다. 우리 러시아가 민비를 탈출시켜서 배를 태워서 호주로 보냈대. 갱거루가 뛰어노는 호주로 보냈대. 그래서 지금 이거 많이 연구 중인데 이게 사실이면 기가 막히죠. 그렇죠? 다행히 그 궁녀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민비는 호주 가서 캥거루 막 하면서 가이드하고 있겠죠. 자, 뭐 캥거루 믿으려고 아니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내 거요. 을미사변할 때 여러분 남편 고종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근처에 있었는데 아내가 칼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경복궁을 일본이 점령해서요. 사실상 고종이 일본에 뭐가 돼요? 포로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고종은 개박치죠. 아내를 죽인 새끼들한테 지금 잡혀있는 거죠, 여러분. 탈출하고 싶은데 마침 고종이 민비 죽자마자 또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요. 무슨 상궁? 엄상궁이라는 여자가 생기는데 이분이 좋은 여자야. 뭐냐? 이분도 일본이 싫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마를 타고 엄상궁이 여러분 궁궐을 나갈 때 고종을 치마폭에 숨겨요. 싫어요. 그러면 궁궐 딱 나갈 때 일본 헌병대가 저때마때 고다사이 딱 잡겠죠. 잡았을 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실상 왕비잖아. 이 엄상궁이 문을 딱 연 다음에 야 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헌병대가 이야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바로 어디 가느냐, 경국궁에서 좀 떨어진 여러분 러시아 대사관, 혹은 우리가 러시아 무슨 관이라 그래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탈출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따라해 볼게요. 아가 뭐냐? 여러분 러시아를요 한자로 무슨 사라 불러요? 아라사 관청, 즉 러시아 영사관으로, 자 따라해보자. 파천이 뭐냐? 임금이 도망친 걸 파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슬픈 얘기지만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변 벌어지고 있을 때, 자 따라해볼게요. 1896년 고종은 경복궁을 탈출해서 여러분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무슨 파천을 합니까? 아관 파천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을 피해서 스스로 여러분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친 건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거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조선은 완전히 이미지가 망가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여학생들 봐봐.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깡패 두 명이 딱 시비 걸어. 이때 남친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해? 여자친구랑 같이 도망치거나 깡패랑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남친이 막 달려가면서 내일 보자! 그러고 막 가봐요. 아니, 이거 황당하지. 또 하나 황당한 거 뭐가 있을까? 도둑이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강도네 그러고 여보 잠깐 편의점 갈게 그러고 도망쳐봐. 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유가 여러분 어찌되었던 간에 임금이 여러분 궁궐을 버리고 남이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간 거잖아. 이때부터 조선의 이미지가 완전 깎여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기엔 부모님이 주시는 것 빼고는 거의 공짜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러시아가 고종을 보호해주면서 뭐라 그러느냐? 고종한테 일단 아메리카노라고 커피를 줘요. 우리 역사에서 커피를 처음 마신 게 이때야.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진짜예요. 그때 러시아가 하는 말, 야 고종아, 우리가 지켜주니까 여기 압록강, 두만강에 나무 좀 캐갈게. 여기 땅 좀 가져갈게. 부산 앞바다에 저령도 가져갈게. 계속 여러분 러시아가 뭐를 가져가요? 이권을 가져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음날 미국, 영국, 프랑스가 딱 나타나더니 고종한테 어떤 카드를 보여줘요. 무슨 카드? 최애국 카드. 최애국이 뭔지 알죠? 나보다 더 좋은 거 주면 나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관 파천 때 러시아에게 이권을 10개 주면요, 미, 영, 푸에게도 이권을 10개를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열라강항 제국주의한테 여러분 가장 많은 이권을 침탈당한 게 무슨 파천 때예요? 아관 파천 때. 또 하나, 아관 파천 당연히 러시아가 고종 도와주니까 이때는 친일파가 아니라 지금 무슨 파가 잘 나갈 때예요? 칠로파가 잘 나갈 때죠. 그래서 망신 중에 가장 큰 망신. 무슨 파천? 아관 파천. 무슨 파천? 아관 파천. 됐고요. 자, 이제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자, 한국 사람 중에 여러분 만년필이야, 서재필이야? 서재필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사람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천재야. 집안이 좋아요. 근데 18살에 급진계합하라 갑신정변 일으켜서 실패해서
온 가족이 사형당하고 일본으로 가셨다가 미국에 가세요. 근데 이분이 톡실한 기독교인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교회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우리 역사 최초로 미국 가서 미 의사가 됩니다. 야, 최초의 의사야. 미국 의사.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랑 결혼했는데 특이하게 백인 여성이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솔직히 그 동양 사람이랑 백인이랑 해서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집안이 좋아. 내가 알아본 바로는 서재필 씨의 부인의 삼촌이 미 대통령이었어요. 뭐라고요? 미 대통령 집안이야. 그러니까 엄청 압박감을 받는 거야. 처가댁이 뭐 대통령 막 상원의원 막 트럼프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서재필이가 엄청 노력을 했대. 처가댁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약간 우픈 얘기. 성형수술을 3번 했다는 설이 있어요. 왜냐? 백인처럼 보이시려고. 그다음 여러분 나중에 조선 들어와서 오늘 얘기할 독립신문, 독립협회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가셔서 90 됐을 때 우리가 해방이 돼요. 해방돼가지고 미국이 서 박사님, 당신 고국이 조선이니까 해방됐으니까 가서 대통령을 하셔라. 우리가 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거부를 하세요. 왜냐? 첫째, 내 나이 90이다. 두 번째, 슬픈 얘기. 한국어를 까먹으셨어. 90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재필 씨의 집안은 거의 미국 상류층으로 편입이 됐어. 되게 좀 독특하죠. 아니, 욕하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시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서재필 씨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1800 여러분 96년에 요거 모르면 간첩. 무슨 신문을 만들어요? 독립신문을 만들죠. 그럼 해볼게요. 독립신문은 최초가 2가지가 있어요. 해볼게요. 독립신문은 최초로 민간인이 만든 신문이다. 독립신문은 최초의 무슨 한글이다? 순한글이다. 그럼 잠깐만, 정말 최초의 신문은 어디냐? 1883년 여러분 국가에서 만든 신문 중에 한성 순보가 있는데 요게 우리 역사 최초의 신문인데 특징은 국가가 만들었고요. 100% 한자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독립신문은 일단 최초의 민간인이 만든 신문이고 제일 중요한 거 최초의 순한글. 왜냐? 한자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읽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한글은 쉽잖아. 그래서 왜 독립신문을 순한글을 만들었느냐? MC몽이에요? 민중계몽이에요? 여러분 민중들에게 많은 사실을 알려주려고 순한글로 한 거야. 이건 상식이 여러분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또 해줄게 여러분. 독립신문이 총 4페이지인데요. 자, 4페이지야. 3페이지는 순한글이고요. 마지막 장은 영어로 기사를 냈어. 누가 했을까? 서재필 씨가. 그래서 비공식적인 사건으로는요. 한중일 중에 동양 사람이 신문을 영어로 낸 건 최초가 서재필 씨야. 영어 짱이겠죠, 여러분. 응? 자, 그러면 돼요. 그래서 독립신문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독립신문 만들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따라해보자. 1896년에 요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오자. 해볼게요. 여러분, 태권도 협회야, 빙산협회야, 독립협회야.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독립협회보다 조금 먼저 만들어진 게 무슨 신문이 있어요? 독립신문이 있고, 자, 절대로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이용했지만 먼저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알아두세요. 그러면 독립협회는 3가지를 해요. 뭐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종이 지금 러시아로 피했죠. 무슨 파천이야? 아관 파천에서 열강한테 이권 뺏기고 있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전하! 제발 돌아오세요. 고종이 씨여. 러시아 공사관에 있지 말고 제발 돌아오세요. 왜냐? 자꾸 이권을 뺏긴다. 그래서 독립협회의 여러분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강들한테 빼앗긴 이권을 수호하는 운동을 합니다. 무슨 수호운동? 이권 수호운동. 그 중에 하나가 뭐야? 고종 빨리 컴백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특히 러시아가 뺏어간 여러 가지 이권을 막아내는데 데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독립협회가 뭐를 만드느냐? 종로에다가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공동회를 열어요? 만민공동회. 그러면 만민공동회가 뭐야? 수만 명의 민중이 종로에 모여서 러시아 이권 내놔라 막 데모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독립협회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만민공동에 열어서 이권 수호 운동했는데 주로 누구를 막았다? 러시아가 뺏어간 땅들을 많이 막았다. 됐고요. 두 번째,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나오진 않지만 민권 의식을 성장시켜요. 무슨 말일까? 야, 사또지만 함부로 영장 없이 함부로 체포하지 말아라. 모든 백성들에게 신체의 자유를 달라. 그 다음에 언론, 출판,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달라고 민권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두 개보다 열나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뭐냐? 여러분 독립협회는 요거예요. 궁궐에 안 쓰는 건물인 중추원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요 중추원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회의회로 만들자. 중추원식 의회 설립운동.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독립협회는 요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잠깐 좀 앞으로 갈게요. 몇 가지만 해줄게요. 자, 다 알겠지만 기초 복습. 자, 볼게요. 여러분 군주정이라는 게 뭐예요? 조선왕조, 고려왕조처럼 왕한테 모든 권력이 있는 게 군주정이죠. 세종대왕이 나타나면은 번성하지만 연산군 등장하면 나라 망할 수 있죠. 군주정에 제일 안 좋은 거, 모든 권력이 왕에게 몰려 있으니까 얘만 잡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뭐야? 모든 권력이 고종한테 있으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딱 목 잡고 여러분 협박하고 하니까 여러분 나라가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요. 공화정은 뭐냐? 공화정은 왕이 없는, 나라의 주인이 백성인, 왕은 없지만 국가가 국민이 통치한다. 왕이 없는 민주주의를 뭐라 그래요? 공화정. 한국, 미국 있죠, 여러분? 그러면 공화정과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군주제? 입헌 군주제. 요거는 뭐예요? 군주. 왕은 있지만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헌법, 법이 통치한다. 법은 누가 만든다? 의회가 만든다. 의회는 누가 뽑는다? 국민이 뽑는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입헌 군주제는 왕이 있는 무슨 주의예요? 민주주의죠.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긴 하지만 1868년에 일본이 메이 주신 이후에 조금 있다가 무슨 군주제를 해요? 입헌 군주제를 하죠. 영국도 입헌 군주제죠. 그럼 여러분 봐봐. 독립협회가 원하는 게 이거야. 영국이나 일본처럼 입헌 군주제를 하자. 그럼 여러분 아마 나라가 안 망했을 거야. 예를 들어봐요. 내가 지금 니네에게 총 준 다음에 청와대 가서 내가 대통령을 납치한 다음에 대통령한테 사인을 받아. 나라를 나에게 넘기겠대. 100번 써봐야 소용없죠. 여러분 한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국민에게 있죠. 그러면 서로 내가 대통령을 납치한다고 쳐도 국회가 있죠. 막말로 여러분 국회를 내가 다 납치해도 여러분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안 망해요. 맞잖아. 그러면 독립협회가 여러분 중추원이라는 건물을 의회로 설립해서 우리가 무슨 군주제? 입헌 여러분 군주제가 됐으면 나라가 안 망할 확률이 거의 컸겠죠,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나라가 망한 거야. 그러면 자 천천히 해볼게요. 중추원칙 의회 설립운동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군주제를 하고 싶던 거야? 입헌 군주제죠. 그래서 고종이 허락을 해요. 그래 하자 해서 봐 여러분. 결론이 뭐냐? 중추원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50명을 뽑는데 왕이 국회의원 중에 25명을 왕이 뽑고 국민들이 여러분 투표해서 25명을 뽑기로 했어요. 그럼 잠깐만 좀만 생각해봐요. 우리 역사에서요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한 적이 없죠. 고려에는 호족, 문벌귀족 양반만 했죠,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그런데 봐봐. 중추원에서 국회의원 50명이 있는데 왕이 25명을 뽑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국회의원 25명을 뽑는 거는 5,000년 역사 동안 우리가 드디어 처음으로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헌 군주제 중추원식 의회 설립운동을 다른 말로 드디어 백성들이 참여한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이거를 참정권 운동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 골 때린 거 알려줄게요. 보통 답이 나오면 독립협회, 중추원식 의회 설립운동이고 혹은 가끔 꼬면은 입헌 군주제야. 근데 가끔가다 답이 뭐로 나와요? 참정권 운동을 했다. 독립협회는 뭐야? 참정권 운동을 했다. 뭐 때문에? 중추원식 의회를 25명을 우리가 뽑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15년 전에도 가끔 가다가 독립협회 가지고 장난칠 때 요게 나왔어요. 무슨 권 운동?
참정권 운동이었다. 그런데 욕 좀 할게요. 어떤 띠박놈이 고종을 이간질해요. 고종이 시여 왜? 독립협회가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무슨 정한다고? 공안정한다고 거짓부랑해요. 그 공화정이 뭐야? 왕이 없는 민주주의죠. 그러면 고종이 바보야. 오해를 한 거야. 아니 내가 밀어줬는데 만약에 여러분 독립협회가 무슨 정하면 공화정하면 자기 자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폭이랑 여러분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독립협회 해산시켜버리는 거야. 황당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독립협회가 잘 나갈 때 여러분 관리들도 독립협회에 참여해요. 그래서 만민공동회에 나라의 장관 차관이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거를 관리와 만민이 공동으로 나라 일을 걱정했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무슨 공동회? 관민공동회. 그래서 만민공동회에 관리가 참여하면은 5번 무슨 공동회가 돼요? 관민공동회. 여기서 나라에다가 이렇게 개혁하자고 6개를 건의하는데 그거를 헌의 6조라 불러요. 그러면 헌의 6조를 우리식으로 해봐. 꿀 6조라 부르기도 해요. 헌의 6조. 꿀 6조. 거짓말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빨리 하긴 했는데 또 해줄게. 독립협회 봐봐요. 오늘 배운 거 중에 무조건 나오는 거. 갑오개혁. 그쵸? 그 다음에 동학농민. 그 다음에 청일전쟁 무조건 나오고 을미사변, 을미개혁 중에 하나 나오고 독립협회는 무조건 나와요. 쌍두마차야. 동학농민이랑 독립협회가 안 나오면 여하튼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지워볼게. 좀 빠른가? 다 알죠? 모르면 손 들고 알죠? 자, 볼게요. 어떤 학생? 야리고 있어. 자, 해볼게. 이따 웃긴 얘기 해줄게. 무슨 얘기 해줄까? 자, 됐어요. 하나, 별로 없어, 할 일이. 그렇죠? 야사 많이 있는데, 야사라면 안 돼. 너무 재밌어. 자,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독립협회, 또 하나, 여러분, 독립협회가요, 문도 세우죠. 무슨 문, 여러분?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여러분, 무슨 문을 세웠다. 독립문 세워서 우리는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독립문 가본 적 있죠? 자, 볼게요. 그래서 독립문. 여러분들은, 야, 요즘에 고등학생도 소풍 가나? 옛날? 소풍. 내가 소풍을 여기서 잠깐만 6년, 3년 안양에서만 내가 12년 학교를 나왔거든요. 항상 가는 데가 있어요. 서울대공원. 12년 갔더니 낙타가 알아보더라. 낙타가 알아보더라. 낙타. 와. 옛날이나 옛날에는 한 학년에 700명이잖아요. 73, 21. 2100명이 가는 거야. 2100명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참 우리도 웃겼어. 소풍 가는데 교복을 입고 가 애들이. 사복이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고1, 2는 교복을 입고 가. 그럼 고3 애들은 사복에다가 귀찮은 거야. 빨리 놀고 싶은 거야. 끝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돗자리 가져가. 돗자리 가져가서 산속에 숨어 있어. 이렇게 딱 누워 있어. 그러면 이제 고1 애들은 교복이 크잖아요. 어리니까. 그래서 다니다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중에 패스하면 얘기해 줄게. 패스하면 얘기. 자, 볼게요. 요즘에 소풍을 반별로 가지 않아요? 학년별로 가나? 응? 우리는 2,000명씩 다녔어. 2,000명씩. 그러다가 이제 짧게 돌리니까 얘기해 줄게. 한 2,000명 중에 고2, 3은 다 숨어 있어. 그냥 끝나기만 기다리는데 어떤 도시 애들이 우리 고1 애를 두드려 팬 거야. 2명을 괜히. 그러니까는 근데 마침 내 친구의 동생이었나 봐. 막 누워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오더니 야, 다른 학교 애들이 우리 후배 깠대라고 하니까 너무 신난 거야. 심심했거든. 그래서 출동했더니 이미 한 8명 쓰러져 있어. 한 300명이 패고 있어, 막. 그때 옛날에. 심하게 패지는 않고 적당히. 자. 옛날. 나중에 스토리 좀 길어요. 얘기해 줄게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 알았죠? 쉽네요. 나만 신난 것 같아.
자, 여러분 이제 빨리 볼게요. 독립협회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정리볼게. 만년필이에요? 서재필이에요? 서재필. 독립협회 하면 여러분 일단 키워드가 무슨 공동회가 나와야 돼요? 만민공동회. 나중에 관리들까지 포함됐다. 무슨 공동회? 관민공동회. 여기서 나라에다가 6가지를 건의했다. 꿀 6조야, 허니 6조야. 무슨 6조? 허니 6조.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무슨 수호 운동을 했다. 이권 수호 운동을 해서 특히 러시아를 많이 막아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 궁궐에 안 쓰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무슨 원이라 불러요? 중추원을 의회로 설립하자는 중추원식 의회 설립 운동이 있었죠. 그러면 독립협회의 중추원식 의회 설립 운동은 결국 1번처럼 무슨 군주제가 되자? 입헌군주제가 되자. 혹은 아까 얘기했죠. 중추원에 국회의원 50명 뽑으면 반은 왕이 뽑고 반은 국민이 뽑기로 했죠. 그러면 국민이 국회의원 25명을 뽑으니까 드디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무슨 권 운동이라 부를 수 있어요? 참정권 운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독립협회는 서대문에다가 우리는 독립국가다 해서 여러분 무슨 문도 세웠어요? 독립문도 세웠죠. 그리고 독립협회는 무슨 신문을 이용해서? 뉴욕타임즈야, 독립신문이야. 여러분 독립신문을 이용해서 MC몽이야, 민중계몽이야. 민중계몽을 해서 독립협회의 가장 큰 건 뭐냐? 갑신정변 실패한 이유. 민중의 지지가 없었어요. 일방적인 위에서부터의 개혁이야.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일본이 강제로 시켰으니까 민중의 지지를 못 얻었죠. 그런데 여러분 독립협회는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누구의 지지를 얻었어요? 민중의 지지. 왜냐?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으로 민중 계속 계몽하다 보니까 민중들이 많이 깨달아서 맞아! 독립협회랑 힘을 합하자 해서 독립협회가 민중의 지지를 얻은 증거. 바로 무슨 공동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인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독립협회 개혁이 성공했으면 우리가 입헌군주제가 돼가지고 안 망했을 텐데 어떤 욕심할게요. 쳐죽일 놈이 고종한테 모함을 하죠. 무슨 정을 한다고? 은정이야? 공화정이야? 여러분 공화정 한다고 모함해가지고 고종이 바보같이 해산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중에 몇 개 나와요? 때려 죽여도 2개가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야사 하나 얘기해 줄까? 야사? 자, 민비 죽은 거 얘기해 줄게요. 옛말에 슬퍼서 그래요.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있지. 실제로 여러분 성공하려면 집안이 화평해야 돼.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뭐냐? 집안 싸움이에요. 해볼게요. 을미사변 터지기 전에 일본이 흥선이랑 손잡고서 일본이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흥선이한테 죽이라고 시켰는데 흥선이가 마지막에 틀어요. 못 죽이겠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여러분 새벽 4시까지 일본이 흥선이를 꼬셔. 아, 네가 죽여라. 근데 흥선이가 싫다고 해요. 갑자기 튼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럼 흥선이에게 마지막 딜을 해요. 그러면 네가 직접 가지 말고 여러분 경국궁에 경호하는 군대가 수천 명이야. 그러면 여기 문을 지키던 장군이 500명 데리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흥선이 팬이야. 그래서 흥선이가 편지를 보낸 거야. 야, 잠깐 1시간 동안 자리를 피해라. 근데 요 장군이 어떻게 해요? 설마 민비 죽일지 모르고 그냥 민비 납치하거나 그냥 권력만 뺏을 줄 알고 흥선이를 믿고서 이 사람이 군대 500명을 피해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본군이 들어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장군이 멘붕이 온 거야. 왜냐? 설마 민비를 죽일 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거 실화예요. 내가 우연히 연구하다 안 건데 그 을미사변에 흥선이가 연관돼 있어요. 근데 흥선이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틀은 거거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집안 싸움이 없었으면은 흥선이가 이런 명령 안 내렸겠죠. 그래서 슬픈 얘기 해줄까요? 1898년에 흥선이가 죽어. 이해? 죽었으면 장례 치르겠죠. 슬픈 얘기 해줄게요. 흥선이 아들은 고종이 안 가. 야, 생각해봐.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성리학 국가, 효의 국가, 조선의 왕이 고종이 아빠 죽었을 때 안 가, 상갓집에. 그 분노가 엄청 심한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일단 1차적으로는 그분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거를 누가 굉장히 조장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계속 여러분 집안 싸움을 붙인 거야. 야, 상상이 가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안 갔어.
상상도 안 가죠. 됐습니다. 끝날게요.